여기는 네브라스카의 인터스테이트 80번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그 2년 전에 이제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3년 다 돼 갑니다. 3년에서 한 2달 정도 부족한데요. 그때 여기 여름에 여기 네브라스카를 지나가면서 어느 그 레스트 에어리아에서 잠깐 제가 영상을 LMIA 그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거의 3년이 다 됐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영상을 보고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캐나다에 이제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전에 들어와 가지고 엊그제 이제 면허까지 다 땄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냥 붙었어요. 그러니까 학원 접수하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첫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부인의 그 찬스로 인해서 이제 오픈 비자를 받고 공항에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분께서는 학교를 지금 이제 다니고 있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이제 그 들어갔을 때 잠깐 봤어요. 잠깐, 한 일주일 됐나 벌써? 잠깐 이제 만나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여기 아마 여기 네스테리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에 쉬면서 이제 잠깐 이제 찍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사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캐나다가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거 따져 보니까 이제 그 방법이 낫겠다 생각해 가지고 이제 마침내 이제 올 초에 이제 입국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통화는 몇 번 했습니다. 나는 그 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방법을 이제 처음 알아가지고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정보는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서 와서 제가 얘기하는 방식대로 해서 다 트럭 드라이버로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락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내가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방법이 제일 낫다 해가지고 영주권까지 쉽게 이제 받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를 오고 싶고 미국을 가고 싶은데 모르면은 답답하고 모르면은 찾아가는 게 이제 그 이민을 관련한 그것을 취급하는 그런 업소들을 찾아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고 또 거기서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정보를 찾으려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이제 정보의 그 홍수 속에서 진짜를 찾아내는 것은 이제 그 자기한테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많아요. 근데 케이스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케이스일 뿐이에요.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조건이나 상황들이 다 다른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조건과 상황을 찾으려 그러면은 그 찾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해도 내가 내 조건이 안 맞으면은 또 못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란다고 해서 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민이라는 게. 그냥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어떻게 자기하고 맞는지 이것은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략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걸 여러 가지 비교를 했을 때 자기하고 맞는다면은 그 방법을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좋다고 하는데 분명히 본인들의 그걸 못하는 속사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들어오려고 이제 뭐 배우자 유학으로 들어오려고 또 계산하다가도 뭐 뭔가가 또 두 분이 또 안 맞으면은 또 못하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배우자가 공부하기 싫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네, 배우자로 바꿔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제 본인들의 상황이에요. 본인들의 상황. 뭐 캐나다의 어떤 뭐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개소리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다른데 중국이든 인도든 어디서 학생 비자로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줄을 서서 들어옵니다. 네, 캐나다에 지금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방법이, 이민하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해가지고 모든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냥 영주권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괜찮죠. 그런 점수를 맞출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 비자로 하는 게 가장 돈이 더 적게 들어가고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들이 많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캐나다가 주는 혜택이라고. 이걸 몰라서 못하는 거고, 안다면은 이건 캐나다에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방법을 모른다면은 이 방법처럼 저는 또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자세한 것은 이제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학생 비자는 그냥 학교 퍼밋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해서 그냥 들어오면 돼요. 본인이 신체 검사 받을 거 하고 기본적인 서류들만 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런 방법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LMIA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제일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LMIA가 왜 한국 사람들에게 LMIA가 가능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LMIA라는 취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게 보여요. 근데 LMIA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 내에서는요 다른 종류의 그 식당이나 이런 데도 LMI 구하려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영주권을 따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LMIA를 가지고 이제 오크편부를 받는데, 그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기간이 최단 기간으로 하는 데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기피하는 그런 주들, 대서양 쪽이나 뭐 SK나 매니토바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가 않아요. 그 주 전체가 뭐 한국보다 뭐 5-6배 커도 인구는 뭐 100만 명밖에 안 되고 그래요. 100만 명 좀 더 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에서는 이민의 문턱을 낮춰놓습니다. 그나마 거기 와가지고 그 기간이라도 살으라 이거예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만. 그래서 6개월만 일하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노민을 주는 그런 주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밴쿠버나 토론토나 뭐 캘거리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낮출 필요가 없어요. 뭐 1년, 2년 해도 다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토론토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그 식당에서 일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주정부 노민을 받으려고 하면 2년을 일을 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 2년을 일을 하고 나서 그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또 그 심사 기간이 또 몇 달 걸려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6개월만 일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뭐 그게 더 빠르죠. 신청할 수 있으면은 영주권만 신청해 놓으면 그걸로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그 거주를 하려면은 신분이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신분이라는 것은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거 워크 퍼밋이라 그래요. 이건 비자가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자꾸 비자 그러는데, 비자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국가 간에 체결하는 게 비자고, 우리가 받는 건 다 퍼밋이에요. 스터디 퍼밋이고 워크 퍼밋이라 그래요. 왜 우리는 상호 뭐 관광 비자로 해가지고 이제 관광 비지터 비자로 해가지고 캐나다하고 한국하고는 6개월씩 체결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캐나다 정부하고 우리 개인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LMIA를 받으면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찾아서 일을 하게, 이제 워크 퍼밋을 받아오면은 이걸로 이제 영주권의 모든 시작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미리 여기 그 캐나다에 있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미리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돈을 받고 연결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 찾아주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쪽하고 또 브로커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서로 거래를 해왔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직접 찾으면은, 여기 와서 찾으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이주공사들이 그 일정의 그 돈을 받고 그걸 이제 수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와서 찾으려고 그래도 뭐 비행기 표가 뭐 체류비 하다 보면 그 정도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뭐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은 뭐 15,000불, 뭐 조금 더 싸면은 뭐 10,000불 이 정도 주고 이제 찾아서 이제 그걸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캐나다 이민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과 정부, 캐나다 정부의 이민국가의 관계지, 내가 뭘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모든 워크퍼밋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퍼밋도 캐나다 정부하고 나하고 관계지, 그 회사도 LMIA를 내주는 회사도 그걸 관여할 수가 없어요. LMI를 내주는 그 사업장에서는 자기들이 LMIA를 그 캐나다 정부하고 서로
그 관계에서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 관계거든요. 우리 LMIA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용주가 받는 거예요. 그 고용주가 받아놓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고용주가 나를 고용하겠다 하여서 작업표를 주면은 그 LMIA에 다시 그 이름을 올려서 다시 이 사람으로 LMI를 하겠다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경 가가지고 워크 퍼밋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LMI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뭐 캐나다 산다 해가지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직접 안 해보면 이게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사기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LMIA는 경영주가 사업주가 정부를 상대를 해서 내가 외국인 우리 캐나다에서 지금 구해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나 이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서 데려와야 되겠다 이걸 허가해주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오는 게 LMIA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가 LMIA를 그 회사에서 받을 때는 우리 정보는 전혀 안 들어가요. 우리 어떠한 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는 그 LMIA를 가진 회사가 나를 고용해주겠다. 작업표 이제 근로 얘기하면은 그 근로 계약 계약서라 그러죠. 이제 나의 여기서 이제 작업표라 그러면은 그냥 내가 어떤 직종에서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것들을 명시해 놓은 걸 작업표라 그래요. 그거 하고 내 개인적인 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면허증 이런 거 가지고 국경 가면은 되는 거예요. 국경을 왜 가냐면은 LMIA라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워크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서는 안 줘요. 일단 캐나다를 벗어나야 돼요. 일단은. 그럼 뭐 한국으로 가든 필리핀을 가든 뭐 멕시코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캐나다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캐나다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모든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은 다 미국하고 국경이 겸하고 있어요. 이게 다 그 국경이 다 거기 그 이제 출입국 하는 데가 다 있어요. 그걸 이제 보도라 그러는데요. 이 보도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육로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공항으로 들어오면은 공항이 보도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니까 공항에서 그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일단 미국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일단은 미국을 입국을 해요. 캐나다에서. 그러면 미국 측에서 여기 이 사람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도장을 찍어주고 서류를 해줘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다시 캐나다 보도로 가요. 일단 완전 캐나다를 미국까지 들어와 일단은 그 보드라인을 지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오피서로 갑니다. 캐나다 오피서로, 보도 오피서로 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캐나다 정부에서 이민국에서 이제 그걸 심사를 해서 그 서류 보고 이제 퍼밋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보도로 가냐, 뭐 국경을 가냐 그러는데 그건 그냥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MI를 뭐 영주권자한테 주겠습니까? 여기 뭐 시민권자한테 주겠습니까? 아무리 신분이 없는, 캐나다에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너 여기서 몇 년 동안 일을 해도 돼.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워크 퍼밋을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주마다 어느 주에서 받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일하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 있고, 또 뭐
2년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일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채워가지고 또 그 점수제로 또 해서 또 그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다르고 카테고리마다 좀 달라요. 이렇게 이제 LMIA는 절차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MIA를 뭐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받고 들어와도 똑같은 절차예요. 여기서 있는 여기 업체에서 받았던 LMI를 한국으로 쏴주는 거예요. 이메일로 쏴주든지. 그러면 그걸 받으면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합법직 그걸 공항에서 다시 그걸 워크퍼밋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캐나다 노동자들과 똑같은 지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 기간만큼. 그러면서 이제 그 일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6개월을 일하든지 1년을 하든지 이제 각 주의 그 법에 따라서 그 기간을 채워주면 돼요. 일하는 기간을. 저 같은 경우는 6개월만 일하면은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딱 되는 시점에 그 사이트가 열렸어요. 제가 입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서류를 업로드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2달 반 만에 이제 그게 승인이 났어요. 거기서 이제 노민이라는 걸 줘요. 그게 이제 노민이에요. 노민이.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내가 6개월 동안 일하면은 그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그 보증서를 한 장 주겠다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일한 거예요. 그 주에서. 그래서 나는 6개월을 채웠기 때문에 나한테 노민을 달라 해서 신청을 했더니 그 신청 기간, 신청하고 나서 심사하는 기간이 한 2달 반 걸렸어요. 근데 굉장히 그것도 빠른 거예요. 보통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내준 그 레터를 첨부해가지고 연방에 이제 이민국에다가 모든 서류 거기 그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제 우편으로 연방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게 이민이에요. 그게 LMI를 통해서 하는 이민입니다. 그게 내가 모르면은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관심이 있고 영어 요즘은 웹사이트 다 번역됩니다.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다고 뭐 변호사가 한다 해가지고 그게 뭐 이민이 되고 뭐 브로커가 한다 해가지고 되고 그럼 개인이 하면 안 되고 그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서류 주는 것은. 어차피 그 서류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줘야 돼요. 그 사람들 업로드만 하고 우편으로 보내기만 보내는 거예요. 서류 검토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귀찮으니까 그 업체에다가 이제 맡기는 거죠. 근데 그 업체에 맡긴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뭐 안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은 까딱 실수로 1년, 2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주권 그 서류 다 보냈다고 했는데 1년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거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청을 하면은 내 이메일로 모든 것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브로커나 이제 그런 그 업체에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그 이메일로 받아보고 그 파일 넘버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수시로 그냥 들어가서 봤어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다 했을 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이제 오픈을 받아서 그걸로 일을 하면서 또 그렇게 자기가 맞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이제 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아니면은 이제 배우자가 졸업해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둘 중에 뭐 아무나 먼저 하면 돼요. 유리한 방법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영주권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하고 그 미국도 이민국하고 관계고 캐나다도 개인과 이민국의 관계,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내가 조그마한 뭐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그걸 그냥 숨기고 했는데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다 보면은 본인의 그 문제인데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업체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범죄라도 뭐 형사건이라도 이런 게 걸려 있으면은 그 다 그 사면 신청해서 클리어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잘못했으면서도 이제 사기당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아시고 LMIA가 그 뭔지, 그걸 왜 오크 퍼밋이 필요한지 이것만 알면은 뭐 이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는 조금 뭐 이제 절차가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뭐 그렇게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미국은 반드시 이제 변호사를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도 많은 이제 사업장들이 변호사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변호사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또 지급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현지인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네브라스카에 가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워크 퍼밋을 받는 방법, 그 LMIA를 통해서 받을 건가, 학생 비자를 통해서 받을 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그게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하는 말을 뭐 다 그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어차피 다 알아볼 거잖아요. 다른 데서 다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그게 하다 보면은 뭐 맥락이 뭔지 맥락을 짚어내지 못하면은 항상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 맞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맥락을 짚고 있고 거기서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을 알아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맥락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렇고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거지만 다 자기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캐나다 이민국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절차를 원하는지 그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헷갈린다 하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보충해 나가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누군가에게 맡겨놓는다, 뭐 이주공사를 해가지고 맡겨놓으면 되겠지. 물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본인이 알고 맡기는 거하고 모르고 맡기는 거하고는 또 천지차이입니다. 뭐가 일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점 잘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뭐 캐나다에 와서 뭐 아이들 뭐 공부시키고 뭐 또 이민도 하고 싶고 그러시다면은 한번 잘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알아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엊그제 이제 그 면허시험 2차에 합격하시는 분도 그거 하나 그 정보 때문에 유학 배우자 유학으로 한다는 그 키워드 하나로 그냥 본인의 사정에 맞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뭘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세세하게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정말 뭔가 궁금하시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면은 연락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인간들이 나를 무슨 이주공사니 브로커니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주 막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하는 대로 막 짓거리고 있는데 전혀 그런 놈들하고 상대할 가치도 없고요. 그런 일도 없고, 백날 떠들어 봐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인 게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믿으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믿으세요. 나한테 확인하지 마시고 제발.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떠드는 얘기 듣고 저한테 와서 악플 다시는 분들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거 다 끝났고요. 내가 왜 요즘에 조용했겠습니까? 다 조치할 겁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아주 편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찾아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상관없어요. 끝까지 뭐 저기 할 것도 없어요. 저한테 하여튼 와서 저한테 악플 다시는 분들, 근거 없이 악플 달고 욕하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조만간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남에게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그걸 그냥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거 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다 있어요. 그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범법행위라는 것을 이미 법이 다 명시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계속 달려면 달고
저한테만 하는 거 하도 해도 그러는데 제 구독자들한테도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악플 남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사기꾼이다, 사기치지 마라. 뭘 사기를 쳤어 내가? 사기친 근거를 가져오라고. 사기를 쳤다면 사기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라고. 뭔 피해를 입었는지. 그냥 말로 하는 게 사기야? 그럼 본인의 내피셜로 사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이제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그냥 제 입으로 말하기도 싫어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악랄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악마를 봤어요. 악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못 견디고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를 해주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준다는데 이게 사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근거로 이게 사기입니까? 한 가지라도 가져와 보라고요. 사기 쳤다는 그 근거가 될 만한 거. 그동안에 네가 만들어서 영상에 올렸던 그 수많은 것들을 너는 다 증명해야 돼. 하나도 증명 못하면은 너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저한테 와서 좋게 썸플 다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도 그냥 질려가지고는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방해를 하고 이러면은 이래도 괜찮은 사회인가요? 이 사회가? 나는 지한테 일면식도 없고 내가 뭐 지한테 커피를 사달라 그랬어요, 밥을 사달라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온갖 가지 내피셜로 사람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그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가 처벌하는 법이 있겠죠 뭐. 그리고 제 영상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해서 그거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가 무슨 말 실수할까 뭐 그러면 또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영상 만들고 또 거기 또 같이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 막 같이 협업해가지고 막 서로 정신승리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에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강의 듣고 그래요. 그게 뭐합니까 그게. 그거 찾아서 뭐 하려고 그래. 유튜브가 뭐 정답을 가르쳐 주는 데입니까? 자기 경험 얘기를 하는 건데 경험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어디 거 그 실수하는 거 그냥 어디 그거 없나 그래 해가지고 또 공격할 게 없나. 에휴, 얼마나 인생이 재미가 없으면은 그 남의 약점이나 찾으러 다니면서 재미를 만들려고 그럴까요? 좀 재미있게 살세요. 재미있게. 응? 이렇게 좋은 계절에 이 좋은 응? 파릇파릇 새싹들이 도달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응? 자기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이런 걸 해야지. 계속 무슨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당신들의 뇌는 주름이 다 펴져요. 그거 해서 뭐 그게 이득이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삶이 즐거워져요?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를 찾을 만한 게 없어요? 없으면 다른 취미생활을 하든지 재밌는 걸 만들어서 하면 되지. 매일 만나서 그 남 욕이나 하고 있고 그게 취미면은 모르겠지만은 그쪽으로밖에 뇌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안 좋은 얘기는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뭐 서너 가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은 얘기를 해본 기억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끝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한번 잘 돌아봐봐요. 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 재미가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지옥이니까 남을 그렇게 지옥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본인이 그게 속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열등감과 결핍에 쩔여가지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욕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열등감에서 헤어나는 이제 그런 방법이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을 다른 데다 돌리라고. 지들이 무슨 뭐 지구를 구하는 뭐 독수리 오형제요? 독수리 오형제 그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아니면 막 모든 세상의 정의를 실천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면서 서로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이로하면서 이제 살겠죠. 저놈 죽여야 된다고. 왜 내가 지들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괜하니 그래. 괜한 사람을 가지고
쪽팔립니다. 쪽팔려. 캐나다 산다는 게 이제. 그런 인간들하고 같은 이런 캐나다라는 공간대에서 있다는 자체가 같이 취급당할까 봐서